어느 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교하는 모든 학생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저는 약간 우쭐하기도 했어요. 너네도 타고 싶지? 나는 탄다. 난 타. 하나 둘 셋. 자,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유나의 작업실 라디오 5화. 오늘 4화? 4화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일탈이고 정말 일탈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이 티셔츠 약간 일탈이에요. 트루 뷰티. 아니, 이 티셔츠를 예전에 그냥 귀여워서 샀거든요. 제가 프린트 되어 있는 티셔츠를 되게 좋아해요. 프린팅 티셔츠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근데 대중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티셔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샀는데 입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 샀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입고 나가? 너무 창피해서 입고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계속 창피하다가 보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더 1년 해가 지날수록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입고 다녔죠? 오늘 일탈이니까 약간 일탈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일탈에 대한 사연들,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신 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유나님, 안녕하세요. 일탈이라는 주제에 일본에 갔을 적 경험이 생각나 적어보려 합니다. 때는 23년 겨울로 군대를 갓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4명의 친구들과 일본에 갔을 때였어요.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난 이후 첫 여행이라 더욱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7박 8일 동안 오사카, 교토, 코베를 다 구경하는 진짜 타이트하다 계획을 잡고 호기롭게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중 여행의 4일차 교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일 동안 오사카에서 지하철만 타고 돌아다녀 만보기에 80km가 찍혀있던 80km요? 충격을 뒤로하고 교토 숙소에 도착해 1시간의 전투 수면 후 몇 명만 관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정신없이 돌아다녀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일본에 초밥을 안 먹어본 우리는 초밥집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4군데 들렀지만 모두 만석. 포기해야 하나 하던 중 운명처럼 바로 뒤에 초밥집이 하나 있어서 들어갔어요. 초밥을 시켜서 맛있게 먹는데 한국어를 듣고 옆에 분이 한국어지? 이라며 저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해보니 풍채 좋은 할아버지가 제 얘기 보셨고 오랜만에 본 한국인을 보고 말을 거신 거였어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며 놀다가 스시 한 접시 더 시키라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하니까 먹은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아니다 괜찮다 라고 만류를 했는데 종업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이조브 거노히토 자페니즈 스파리치 전혀 괜찮다고. 이 사람 진짜 돈 많은 사람이다. 완전 슈퍼 리치 하신 분이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할아버지를 보니 옷은 구찌며 손목 시계도 비싸 보이고 지갑은 제 주먹보다 두꺼우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직업을 여쭤봤는데 홍콩 쪽 카지노 회장님이셨다고. 그렇게 2시간 정도 같이 신나게 놀고 먹은 것도 몽땅 사주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훈훈하게 인사하고 헤어졌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생한 소중한 추억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얘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겠어. 이 일탈이랑 주제가 맞는 거야?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대접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베껴먹을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자, 다음 사연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나 누나. 저는 학창시절 올 개근을 기록한 소위 말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딱 한 번 고등학교 야자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문과반이 논술 특강을 듣는 날이라 평소보다 저녁을 1시간 정도 늦게 먹게 되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배고플 나이일 때 그 저녁을 미루고 듣는 특강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마침내 특강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급식실로 달려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 급식실에 밥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찬이 없는 거예요. 급식실에 오늘 문과반은 1시간 늦게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과반이 평소보다 반찬을 2배로 먹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급식을 늦게 먹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먹을 게 없다? 그렇게 그날 땡땡고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리고 화가 난 우리는 교문으로 당당히 나갔습니다. 다음날 야자를 빠졌다고 혼난 학생은 아무도 없었고 비겁하게 학교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교장쌤이 짜장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뿌락지가 되었답니다. 신청곡은 그날의 마음이 담긴 런입니다. 아 이과생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본데? 어떻게 그거를 다 먹었지? 그래도 그쵸. 근데 또 이과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 다 비워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아이고 그랬는데 아무도 먹지를 못했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 홀릭스들이 일탈을 하기에는 좀 너무 착해. 너무 착한 모범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 일탈 얘기를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탈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다들 가수 따라오는 게 맞아요. 네, 저도 없어요. 뭐 있어? 일탈 최대 일탈? 뭐 밤에 야식 먹기 뭐 또 뭐 있지? 일탈 하고 싶다. 근데 되게 삐뚤어지고 싶고 일상에서 그냥 모든 걸 뒤로 하고 막 휴대폰 꺼버리고 어디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땐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해가지고 미리 거래처에 다 양해를 구해놓고 가는 거는 그건 뭐 그냥 휴가지 일탈이 아니죠? 그쵸. 저도 일탈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파이프 타고 내려가서 오디션 보고 온 게 최대 일탈일 듯. 그렇겠다.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뭐 그랬던 거? 그리고 중학생 때 엄마가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임한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일탈인 것 같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언니 안녕하세요. 제 소소한 일탈 중 하나는 야간 근무 끝나고 이천에서 대구까지 낙지 먹으러 간 사건이에요. 그날 새벽 근무 마치고 대리님이랑 퇴근하다가 유튜브 보는데 대구 낙지 맛집 영상이 뜬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님 이거 먹으러 갈래요? 했죠. 그랬더니 피곤에 취한 눈으로 그래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천에 있었다는 거. 밤샘 근무 끝나고 바로 대구까지 출발했습니다. 둘 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도 악셀을 밟았죠. 식당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는데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회전율이 빨라서 40분 만에 입장 성공! 낙지 한 입 딱 먹는 순간 우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먹으러 300km를 달렸구나. 서로 감격. 근데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점점 저녁이 다가오고 피로랑 각성이 싸우는 상태였거든요. 졸음 깨보겠다고 서로 농담을 하는데 대리님이 하품하면서 야 우리 낙지 먹고 왜 더 낙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고 둘 다 빵 터졌잖아요. 웃음이 아니라 뭐 거의 정신 붕괴음이었죠. 운전하면서 눈물 나게 웃고 숨 쉬면서 또 웃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피곤이 만든 생존 광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낙지는 맛있었고 그날 우리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신청곡은 당시 차에서 이 노래를 틀고 발광하며 졸음과 사투했던 기억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칵스의 캠프파이어 예예예. 지금 그 대리님이 남자다 여자다. 지금 희리님하고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밌네. 네. 여러분
난리가 재밌네요, 아주. 네? 그 동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오해를 하고 오해를 넘어 모욕을 하고 싶은 거죠. 모함을 하고 싶은 거죠. 홀릭스 최대 일탈이 맛집 투어일 줄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일탈이려면 무슨 진짜 정말 대리님이랑 썸을 탔다든지 뭐 다음날 출근 못해서 어머 뭐 이런 거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지만 근데 그게 또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5년 전 제가 25살일 때 셀프로 삭발을 했습니다. 수동 면도기로요. 저는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고민과 고시 공부로 인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직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타인의 시선과 잣대를 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삭발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아빠의 수동면도기를 들고 와서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묶고 있던 긴 머리를 가위로 잘랐어요. 잠깐 가위 어딨지? 이거 재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래도 사연의 그 진정성을 위해서 재현 필요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머리 자르고 싶거든요. 이거 가위가 어딨지? 아무튼 처음이 어렵지. 한번 손을 대고 나니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와 가속도가 막 붙더라고요. 싹둑 잘라내고 면도기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찡 쾌감이 들었어요. 두피에 상처 하나 없이 매우 곱게 잘 밀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을 밀고 새벽은 저물어 가고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이제 민머리가 되었죠. But 정수리 부분은 어려워서 조금 남겨뒀고 경악한 아빠가 처리해줬습니다. 마치 양파의 모습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모두 하고픈 거 하고 삽시다. 참고로 지금은 박사를 갈구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오 진짜 대단하시네요. 야 25살에 셀프 삭발. 와 엄청난데?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용기가 일단은 그 묶여있는 계약이 없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너무 묶여있는 게 많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도 교수님 쫄았을 듯. 지금은 머리가 기셨겠죠? 때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무섭게로 소문난 탑3 쌤이 하필 제 담임쌤이었어요. 특유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가끔은 숨이 막혀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숨 막혀 죽겠다 싶어 학교 갈 준비를 하다 말고 대뜸 엄마 딸내미 오늘 학교 안 가려고. 안 가면 뭐하게? 곡성 다녀오게 3만원만 해서 이렇게 받은 3만원과 카메라를 챙겨 무작정 곡성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에서 한 할머니가 야야 학교 안 가냐 하고 물으셨는데 자퇴했어요 했다가 질문 폭탄을 맞았고 얘기하다 내려야 할 곳을 놓쳐 구례까지 가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곡성에서 묘한 해방감과 함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짓도 시원할 때 해야 한다. 와 한여름이라 더워 죽는 줄 알았거든. 에어컨 빵빵한 학교 나갈걸 잠시 후회하다가 내일 탈탈 털릴 제가 불쌍해서 토마토 주스 하나 사 먹고 힘내서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고 평소에는 잘 걷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죠. 특별히 한 건 없지만 버스 할머니가 주신 다 녹은 초코바 토마토가 기억나요. 에어컨 찍은 사진 아직도 일탈하면 그때가 떠올라요. 물론 다음날 제정신이냐며 신나게 털렸지만 나는 후회는 없다. 깔깔. 저는 배전공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홀릭스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 변압기 등을 설치하는 게 저희 일이죠. 공사가 끝나면 새 전봇대마다 고유의 번호를 표시하는 판을 붙이는데요. 공단 부지 공사를 해서 300개의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작업이
혼자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부장님께 허락을 받아 동료를 데리고 가서 절반씩 나눠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상했던 일이 점심도 되기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빨리 복귀했다가는 다른 업무가 떨어질 것 같고 넓은 부지를 돌아다녀 배도 고프겠다. 동료와 모의를 해서 잠시만 일탈을 하자며 PC방을 갔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부장님에게 걸려오는 전화. 공사 감독과 현장 답사 후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저희가 없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농땡이 친 걸 들킬까봐 접착제를 사러 갔다고 둘러대고 얼른 식당으로 가서 또 한 번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들키진 않았고 부장님이 복귀하신 뒤 다시 PC방에 가서 제대로 일탈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담은 노래 윤하의 피플 신청합니다. 이번에 일탈 주제로 사연을 받으면서 그 윤진 작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일탈로 윤하 콘서트에 갔었다라는 사연들이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생들인 거예요.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질 않고 취미생활을 일탈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는 지경으로 착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참 그래, 나의 공연이 그렇게 일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면 오셔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실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남은 사연들도 사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일탈 이런 사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자는 아니고 타공인 일탈의 추억을 하나 소개해볼까 해요. 저는 딱히 일탈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인정 못하겠어요. 한번 듣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제게는 늘 함께 등교하는 4학년인 친오빠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돌로 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그대로 학교 내부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정말 가까웠죠. 이런 등굣길을 볼 거라고 심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비둘기도 낯설어하는 아주 앙상한 나무뿐이었는데요. 딱 한 가지 저를 홀릴 만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네가 있는 놀이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4개의 놀이터가 있었지만 그네가 있는 놀이터는 학교 가기 직전에 있는 것뿐이었거든요. 설마 지금 그네 탄 거 지금 일탈이라고 할 거야? 저는 매일 등교할 때마다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그네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꼬셨죠. 사실 때를 썼던가? 아무튼 오빠랑 아침 대바람부터 그네를 탔습니다. 등교하는 모든 학생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저는 약간 우쭐하기도 했어요. 너네도 타고 싶지? 나는 탄다? 나는 타. 그러던 와중 종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말했죠. 이거 예비 종소리야. 이제 가야 돼. 그렇지만 저는 가기 싫은걸요? 그네가 너무 재밌는걸요? 그렇게 또 5분이 종이 또 쳤습니다. 오빠가 또 말했죠. 이거 조례 시작한 종소리야. 진짜 뛰어야 돼. 그렇지만 저는 가기 싫은걸요? 그네가 너무 재밌는걸요? 학교가 가기 싫었다기보단 그냥 그 순간 그네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 오빠는 저를 혼자 놔두고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놀이터에서 혼자 바람을 쐬며 그네를 한참 탔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볼까 하고 뚜벅뚜벅 학교에 가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교실 뒷문을 열고 한 발 내딛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에? 웬일로 학교에 있는 시간 전화가 왔지? 아무튼 받았어요. 엄마, 너 어디야? 나? 학교 어디? 교실이지? 하는데 앞문에서 담임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뒷문에 반쯤 걸친 저를 보시고는 어머니랑 전화 중이니? 선생님 바꿔줄래? 하셔서 폰을 드리고 저는 나머지 발도 내디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TV에는 검정 고무신이 틀어져 있고 친구들은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검정 고무신을 아주 잼나게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더 물어보지 않으시고 폰을 돌려주셨어요. 그러고는 모두 왔으니 이제 수업해볼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니 엄마가 혼이 쏙 빠져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어디 갔었냐고 물으시길래 그네를 탔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 기억은 이게 전부예요? 왜? 혼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긴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가 종종 언급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길 한 번 안 건너고 아파트 단지랑 바로 이어지는 학교에 보내는데 그 와중에 딴 길로 셀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다고. 그네 놀이터가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유혹적일 줄 몰랐다라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을지 이해되긴 하지만서도 결국 학교를 가긴 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일탈이 되나요? 아, 나 너무 귀여워. 아, 이거는 일탈은 아니었지만 사연을 너무 잘 쓰셨어요. 아, 진짜 이거 또 한번 리버브 줘야지. 그렇지만 저는 가기 싫은걸요? 그네가 너무 재밌는걸요? 그렇지만 저는 가기 싫은걸요? 그네가 너무 재밌는걸요? 장난 아니다. 아,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그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네 타고 싶어지네. 초1한테 그네는 최대 일탈이긴 해. 육아 난이도 최상. 윤디 혼신의 연기로 일탈 특집 심폐소생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기 싫은걸요? 이게 너무 귀엽네.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했던 일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할아버지! 하고 외치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누룽지를 한 솥 쥐어주시고는 우리 강아지 짱구 볼까? 라고 묻곤 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짱구를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울렁울렁 그것이 저에겐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탈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할아버지! TV 끄세요! 라고 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께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촉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니 왜 TV를 끄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며느리에겐 거짓말을 할 수 없으셨는지 저 대신 사실대로 말씀하셨고 저는 매번 부모님께 혼이 났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는 할아버지를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 소중한 일탈로 남아있다고요. 짱구, 그 시절 짱구, 그치. 근데 짱구가 좀 되게 뭐랄까 약간 짓궂은 그런 씬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어릴 때도 짱구 보는 거를 별로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뭔가 짱구가 너무 귀여웠잖아요. 울라 이렇게 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웠고 뭔가 하는 짓이 좀 되게 엉뚱해가지고 귀여웠던 것 같아요. 일탈하러 가셨다. 아, 이대로 물을 뜨다가 나가버릴까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겠죠.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일탈. 사연 내용은 소탈. 물들어 자리 이탈. 낙지 많이 먹으면 배탈. 댓글 1등을 찬탈. 라디오 끝나면 허탈. 앞으로의 인생은 무탈. 유나 누나는 앙탈. 너무 웃긴다. 제 얼굴이 다 빨개지네요. 가사가 굉장히 탈날 것 같아요.
노력하는 홀릭스에게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에픽하이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좀 걱정되네요. 또 놀릴 것 같아요. 네. 윤아 언니 안녕하세요. 제 일탈은 한겨울 새벽에 소고기 구워 먹다 기숙사 비상벨 울린 사건이에요. 야간 근무 끝나고 대리님이랑 퇴근하는데 마트에서 떨이 소고기를 본 거예요. 대리님이 이거 완전 싸다 하시길래 갑자기 머릿속에 반년째 방치 중이던 1인 화로가 번쩍 떠오른 거예요. 후라이팬도 있었지만 새벽 텐션에 괜히 고집이 생겨서 오늘은 꼭 화로로 구워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고체 연료는 없고 캠핑용 숯만 있길래 이걸 피워서라도 먹자며 장을 봤어요. 네. 기숙사 주차장에다가 숯을 피우려는데 토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방에 있던 캔들용 라이터 3개를 들고 나와서 3개나? 라이터가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나 있는 거예요? 손이 2개인데 3개씩이나? 근데 이게 네, 또 진짜 안 붙어요. 새벽 공기에 손은 얼고 라이터는 녹고 우리는 거의 의지의 한국인 상태. 와, 2시간 만에 겨우 숯이 피워지자 이야! 피웠다! 라고 외치며 숯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걸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간 게 문제였어요. 어머 세상에 이걸 방 안으로 들고 왔어요? 연기가 차오르더니 갑자기 삐삐삐 화재 발생.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둘 다 허겁지겁 창문이랑 현관문을 활짝 열고 연기 빼고 있는데 옆옆 호실 팀원이 소리 듣고 뛰어와서는 뭐야 고기네? 하더니 한 점 집어먹고 그냥 갔어요. 결국 우린 새벽에 고기 굽다 해를 받고 불 다 꺼진 화로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웃다가 그대로 뻗었어요. 그날 이후로 화로는 다시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신청곡은 쓰다 보니 이거 한겨울에 밖에서 숲 피우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캔들용 라이터로. 저 끈기 진짜 기특하잖아. 칭찬해. 그런 의미로 기특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대충 찍었지만 사진도 같이 올릴게요. 영상도 있는데 여기 사진만 올릴 수 있네요. 역시 일탈은 대리님과 대리님이 이리저리 바쁘시네. 우리 첫 사연에도 대리님이랑 근데 희리님도 또 대리님이랑 같이 1인 화로를 이렇게 내부에서 구워. 이거 근데 진짜 화재 경보 울려서 너무 다행인 거지. 이거 진짜 위험해요. 실내에서 이렇게 숯불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막 뭐 하다가 이거 엎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겁나니까. 네, 다음에는 근데 1인 화로면은 그렇게 막 그렇게 불이 나나? 안녕하세요. 너네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게 되면 학창시절이 제일 그리울 거다 라는 걸 들으면서 자란 제가 벌써 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고등학교 시절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었어요. 매일 급식만 먹고 너무 무미건조한 위를 소지하고 있을 때쯤 친구랑 낭만 있게 학교 테라스에서 몰래 라면을 먹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안전 때문에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침에 집에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각각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담으면 저녁까지는 당연히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실제 보온 가능 시간이 2시간이기도 하고 교실에는 보는 눈이 많아서 사람이 거의 안 오는 옥상 테라스로 컵라면이랑 보온병을 들고 갔습니다. 우와, 학교에서 라면이라니. 진짜 너무 설레고 군침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보온병을 열었어요. 당연하게도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컵라면에 부었어요. 물론 라면은 익지 않았고 그 생라면을 둘이서 꼬독꼬독 잇몸 걸고 겨우 먹었는데 결국 그날 야자에 저희 둘 다 감기 걸려 열이나 조퇴를 했습니다. 한겨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고 멍청한 일탈이었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졸업한 지금은 라면보다 급식 먹기가 더 어렵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청곡은 겨울에 먹었던 그 생라면을 기억하면서 윈터플라워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진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만나봐야 될 때가 왔어요. 요즘 부쩍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도 선선해졌죠.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잘 들지 않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밤에 인천공항 가는 길이 좋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리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발매된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최원석의 Awkward Jacob이라는 앨범을 듣게 됐는데요. 타이틀곡인 Awkward Jacob은 제목대로 정말 풋풋하고 어색한 첫 만남을 신선한 스타일로 표현한 아주 인상 깊었던 곡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곡은 보고 싶은 친구와 일단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곡이에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보는 다가올 이별을 그린 헤어질 때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날씨에 흐릿해진 관계의 시작도 끝도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요.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에서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나도 굳이 돌아가진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생각이 나네요. 가시 돋은 말들로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도요. 끝으로 제일 울림이 있었던 이 곡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혐오가 너무나도 자연스레 스며있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긋지긋한 증오의 벽을 넘어서 오늘보단 평화로운 내일 오면 좋겠어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래요. 네, 닉네임 원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탈의 주제와 정말 어긋나는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원석 씨가 밤에 드라이브를 가면서 남겨줬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앨범을 설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닉네임 원석 씨가 We Need to Talk 이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원석아 우리 진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저기 있잖아.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잖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일탈이 아닐까. 네, 이렇게 가끔은 사회적 규범에서 어긋나거나 뭔가 내가 하려던 결과 다른 거를 굳이 해본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일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윤하의 작업실 라디오의 윤하였고요. 오늘 일탈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엄청난 기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네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너무 응원하고 저도 계속해서 뚠뚠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고 저는 아마 이달 말쯤에 한번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을 만나러 갈 일들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